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앞선 강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을 지금 이제 유도할 건데요. 이 확산 방정식은, 소스 캐리어 확산 방정식은 일반적인 연속의 방정식에서부터 유도할 거다라고 앞서 설명을 했고요. 이 유도된 소스 캐리어 확산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즉 부분 집합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어,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 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가정을 우리 책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압을 양쪽에 가했을 때 P에 있던 홀이 N형으로 주입이 된 다음에 N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로서 홀이 확산되어서 갈 겁니다. 이러한 확산의 움직임을 어떻게 수학적인 식으로 모델링을 할 거냐를 고민할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어썸션을 쓰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보니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디퓨전 커런트 공부할 때 앞부분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요. 앞서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했었습니다. 여기 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하고 매칭이 되는 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이 P에 있던 홀이 이쪽으로 주입이 된 다음에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는데 이걸 풀 때는 아래쪽 식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N형에 있던 전자가 P로 넘어와서 이렇게 쭉 디퓨전 되어서 갈 때는 위에 있는 이 식이 해당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관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은 지금 주인공이 전자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P형 반도체 안에서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어떻게 이동해 가는구나. 그거 설명하는 확산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앞서 강의에서 유도한 이 식을 가지고요. 몇 가지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줄로 넘어갈 때 무슨 변형이 있냐면요. 우리 앞선 강의에서 이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게 뭐였죠? 네. Excess carrier concentration. 이건 이제 전자니까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을 표시하는 식이었습니다. 즉, 평형 상태 대비 평형이 아닐 때 얼마나 전자의 농도가 변화되었느냐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로서 델타 N을 이렇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전자의 농도 N을요, 평형 상태 대비 델타 N만큼 늘었다. 이렇게 식을 바꾼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입할 게 뭐냐면요. 여기 1 over q 있고 round x 있죠. 1 over q round x 있는데요. JNX 뭐라고 했죠? 바로 앞선 노트에서 JNX 뭐라고요? 얘입니다. QDN round n round x입니다. 뭐 QDN은 아마 상수니까요. 그대로 뭐 어쨌건 여기 대입을 합시다. JN of x 이 자리에다가 바로 앞 슬라이드에 있는 식을 대입을 하면 QDN의 round n round x인데 n 자리에 여기 위에 있는 이 n을 넣어서 n not 플러스 델타 n으로 한 번 더 고쳐 쓴 겁니다. 뒤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갈 때는요. 여기서 일단은 시간에 따라서 전자의 농도를 미분을 할 텐데요.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평형 상태에서 전자의 농도입니다. 지금 이게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이니까요. P형 반도체 안에서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바뀔까? 평형에서요. 평형에서. 안 변하겠죠? 네, 이거 미분하면 이거 0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수 처리하면 됩니다. 고로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올 때 n-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 우변으로 가보면 여기 Q는 뭐 어차피 상수니까요. 미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들 상수니까 튀어나오면 되는데 튀어나왔더니 EQ랑 EQ랑 약분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여기 있는 상수도 마찬가지로 거리 방향에 따라서 이게 상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인슈타인 관계식 기억나죠? 전자에 대한 거. 이렇게 하면 네, KT 오버 Q로 일정합니다. 이 비율을 결정한다. 네,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상수니까 디퓨전 컨스턴트는 상수값에 이게 이제 더멀 볼티지죠. 26mV 에다가 모빌리티를 곱하면 되는데요. 이 모빌리티는 X에 따라 바뀌나요? 모빌리티를 결정하는 거는 도핑 컨센트레이션이죠. 근데 유니폼하게 도핑했다 했잖아요. 즉 X 방향에 따라서 이 값 안 변하잖아요. X에 대해서 상수예요. 근데 이 상수 값에 의해서 모빌리티 결정돼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상수에다가 상수 곱하면 네, 그 결과인 dn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니까 튀어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 x와 x 여기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n 낯은 x에 대해서 뭐 한 번 미분해도 상수인데 그걸 또 x에 미분하면 여전히 상수를 미분하면 상수니까 없어져요. 0이에요. 네, 이거 없애면 돼요. 남는 거 델타 n을 여기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텀은 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붙였습니다. 자, 붙이고 난 이 최종적인 식을 한번 보면요. 요런 모양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델타 n 전자의 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입니다. 평형에서 평형이 아닐 때, 즉 아까 PN 다이오드를 계속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양단에 P형과 N형 양단에 전압차를 주지 않은, 즉 가만히 방치되어 있는 경우 하고요. 그게 평형 상태겠죠. 양단에 전압 차이를 주는 겁니다. DC 전압을 인가를 하는 거죠. 다이오드 양단에.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전자의 농도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N형 혼자 있지도 않고 P형 혼자 있지도 않고 둘을 붙여놨기 때문에 P에서 N으로 N에서 P로 뭔가 전자나 홀들이 서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델타 N은 이게 다시 쓸게요. 이 델타 N이라고 하는 거는 X, T 시간과 위치에 따라 분명히 뭔가 변하는 값이겠구나. 그런 물리량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델타 n을 t에 대해 미분한 거랑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랑 그죠? 이게 다변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미분 방정식은 무조건 만족하면서 이 값이 pn 다이오드 안에서 뭐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변합니까를 x에 대한 함수로서 즉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방정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입니다. 이 녀석의 실체는요. 다변수 함수, 적어도 변수를 두 개 이상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요. 여기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y가 되겠습니다. y를 뭐 f의 x, t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풀어지는 식이라고 할 때 이 y는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그다음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 사이에 뭐 곱할 거 곱하고 뭐 자기 자신 나오고요. 뭐 이렇게 더할 거 더하고 나누고 해서 이 꼴 만드는데 뭐 이런 관계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때 지금 제가 앞서 계속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붙여서 P에 있던 홀이 이쪽으로 주입되도록 여기에 전압을 뭐 양의 전압을 가하겠죠. 여기를 기준 전압을 레퍼런스를 잡고요. 보통 0V 잡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N형 반도체 안에서 홀, P형 반도체에서 전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홀의 농도는 P, 그다음에 평형일 땐 P not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왼쪽에 있는 P형 반도체 안에서도 홀의 농도가 있고 평형일 때 홀의 농도가 있습니다. N형 반도체 안에서도 홀의 농도가 있고 평형일 때 홀의 농도가 있을 겁니다. 이거랑 같은 같은 변수로 이렇게 써버리면 대단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첨자라고 하죠. 서브스크립트 첨자에다가 N타입인지 P타입인지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N형 반도체 안에 whole concentration in the N-type at thermal equilibrium. 영어 발음하는 그 순서 그대로예요. 됐죠? 그 다음에 P sub N이면 whole concentration in the N-type materia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왼쪽 P형 쪽을 생각해 보면 P라고 쓰면 whole concentration in the P-type 이고요. PP not은 어떻게 돼요? whole concentration in the P-type material at thermal equilibrium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첨자로 쓰는 N과 P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사용되냐면 명시적으로 explicitly 하게 명시적으로 표기한대요. N-타입 소재인지 P-타입 소재인지를 명시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P sub 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그대로 읽으면 돼요. whole concentration 됐죠? 그 다음에 N-타입 material 근데 여기 whole은요 지금 우리 PN 다이오드에서 소수 캐리어 얘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로서의 whole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NP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electron concentration입니다. 물론 이 electron 역시 소수 캐리어로서의 농도이고요. 그 다음에 P는 in the P-타입입니다.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고쳐줍시다. P-타입 머티리얼입니다. 자, 됐죠? 자, 이 개념을 들고요. 조금 전 앞선 슬라이드에서 공부한 여기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이 녀석이요. 이거 번번이 제가 이거 소수 캐리어예요 라고 강조 안 해도요. 이제 여기다가 첨자로 P 이렇게 써주면 P형 반도체 안에서 전자 농도가 얼마나 XS 변했느냐 그 얘기들이구나 하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썼습니다. 이 식이나 바로 앞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제가 좀 전에 쓴 이 식이나 똑같아요. 델타 NP, 델타 NP, 델타 NP. 뒤로 가보면 델타 NP, 델타 NP, 델타 NP. 됐죠? 자, 이렇게 쓰고 또 똑같은 작업을 이번에는 N형 반도체 안의 소수 캐리어인 홀 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로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써보면 이거는 뭐 그냥 N 대신 P, P 대신 N 이렇게 다 바꾸면 돼요. 그죠? 뭐 N 대신 P, P 대신 N, N 대신 P, P 대신 N, 여기도 N 대신 P 라이프타임. 이거는 뭐 똑같이 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캐리어의 농도를 나타내는 노테이션 표기 방법으로 첨자의 그 의미는 그 캐리어가 떠다니고 있는 그 놀이터 N형 재료인지 P형 재료인지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을 앞으로 쭉 적용해서 쓸 거니까요. 잘 익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진행해 나가기 전에 여기 저자가요. 몇 가지 아주 특별한 경우 스페셜 케이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다른 말로 하면 좀 복잡한 다변수 2차 미분 방정식 이겁니다. 이건 뭐 제가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지만 변수가 2개 이상으로 표현이 되는 즉 x와 t에 대한 함수로서 델타 np를 지금 2번 미분한 형태로 지금 방정식을 썼으니 2차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이거를 푼다는 일은 손으로 풀려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단순화 작업을 합시다. 단순화를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를 몇 가지를 놓고 고민해 봅시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페셜한 케이스로 스테디 스테이트 경우를 생각합시다 라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다른 얘기를 하면 PN 접합 다이오드에다가요 양단에다가 전압을 인가할 텐데 이 녀석이 어플라이드 전압인데 얘가요 DC 전압이에요. DC 전압이 뭐죠? 시간에 따라 전압의 값이 변하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꾸준한 거죠.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고 모레도 공부하고 매일 몇 시간씩 꾸준하게 하는 걸 스테디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뭐 대형 문구 교보문고나 뭐 이런 큰 대형 서적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스테디셀러도 있습니다. 꾸준히 잘 팔리는 책들이죠. 그래서 스테디라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요, 더 큰 기술 개발들은 보면 꾸준하게 묵묵하게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쭉 달려나가는 엔지니어들이 언젠가는 대형 브레이크 스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당장 내가 좀 덜 스마트한 것 같아, 난 똑똑하지 않아, 괜찮아요, 스테디하면 언젠가는 위너가 될 겁니다. 반도체 마켓은 이런 얘기를 하죠. 위너 takes all입니다. 승자가 다 가져간 그런 승자 독식의 세계입니다. 위너 takes all 마켓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뭐 1년 걸려 개발할 거 1년 2개월 걸리면 어때요? 해낼 수 있는 집념과 패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슈퍼 엑셀런스를 가지고 네,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SK그룹에서는 이걸 이제 수펙스라고 합니다. 네, SUPEX, 수펙스 정신을 가지고 정말 모든 그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들이 따로 가지만 또 같이 해나가는 일들을 해냅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이요, 따로따로 다 공부하는 것 같지만 같은 학과에서 같은 학부에서 같이 또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는 일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따로 가지만 또 같이 가는 그런 멋진 일들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소자 직군이나 이런 업무에서도요, 사실 다 따로 일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같이 일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요. DC 전압을 이제 이런 PN 접합 다이오드에 인가한다고 합시다. DC 전압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전압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어, 과잉 XSK, 과잉이라는 번역 용어가 이제 access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access electron concentration in the p-type이니까 뭔가 여기서 양의 전압을 가해서 여기 P에 있던 홀을 N형 쪽으로 넘기면 그 넘기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할 겁니다. 뭐 시간이 바뀌더라도 이 넘어가는 양은 일정하게 꾸준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서 공부한 소스캐리어 확산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좌변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이꼴0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미분해 본들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 in the p-type material does not modify at all 이겁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똑같은 논리로 n 대신 p, p 대신 n 바꾸어서요. N형 반도체 안의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도 시간에 따라 그 변화량은 꾸준하게 유지된다. 왜냐하면 DC 전압을 인가해서 꾸준하게 변화된 양을 지속 유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 달리 말하면 나중에 공부하게 될 PN 다이오드에서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 커런트가 흐르겠죠. VDC를 가하면 IDC만큼 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들고 와서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대한민국 국민이면 웬만하면 다 안다는 그 오음의 법칙, 이거죠.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장의 역수에 뭐 이렇게 곱하면 끝, 이런 거 되게 간단한 반도체 소자죠. 이 소자의 실체는 뭐 N형 반도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양쪽에 금속 발라서 도선 연결하면 저항입니다. PN 접합을 해서 만든 이런 다이오드는 DC 전압을 가하면 얼마의 DC 전류가 흐르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전 앞서 유도한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들고 와서 2차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풀 때 DC 전압이니까 인가되는 전압이 꾸준해서 시간에 따라서 뭔가 미분한 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요, 좌변이 0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식이 간단해지는지 보이세요? 아직은 좀 식이 복잡해서 안 보일 수도 있을지언정 이게 0이 된다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걸 y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를 두 번 미분한 거랑 그냥 y 하나 있는 거랑 그냥 y 있는 거랑, 물론 앞에 이제 뭐 이렇게 덕지덕지 개수는 붙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아주 단순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 얘는 당연히 x 하나에 대한 변수로만 싱글 베리어블한 그런 함수 값이 나오겠죠. 두 번 미분하고 자기 자신을 더한 거를 해서 이꼴 0이 나온다는 건 이제 수학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y는 아마도 이런 형태의 함수 모양을
가실 겁니다. 이제 뭐 여기 앞에 다 덕지덕지 개수는 붙여줘야 되겠죠? 네, 뭐 이렇게 붙겠지만 어쨌건 엑스포넨셜의 x승과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의 형태의 합의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실제 여기 다시 대입을 해서 검산을 해보면 이 식은 잘 만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제너럴 솔루션 일반해를 이용해 가지고요 2차 미방을 풀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스페셜 케이스 한 가지 얘기했고요. 디시전 앞. 뭐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페셜한 케이스를 할 건데요. 사실은 반도체 집적 회로 안에서 실제 PN 접합 다이오드와 같은 비선형 non-linear 서킷 컴포넌트 회로 성분들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디스일 때는 네, 이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 쓰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빛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집적 회로는 패키징이 잘 돼 있어서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GL은 0, 이건 뭐 웬만하면 다 적용할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그냥 지우면 돼요. 0이에요. 그럼 보세요. 남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 해가지고 뭐 앞에 적당한 상수 곱해가지고 둘이 더했더니 이꼴 0 나오네? 이거예요. 되게 간단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결국은 단순화될 겁니다. 그 다음 심지어 여기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없으면 리컴비네이션 커런트 아예 자체가 없어질 테니 얘를 그냥 이꼴 0 두는 일도 할 건데요. 이 경우는 PN 다이오드에서 양쪽에 전압차를 주고요.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할 때 요 가운데 전자나 홀이 없는 디플리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죠? 1번, 2번 영역에서는 사실은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PN 다이오드 열심히 공부할 때 설명하겠지만 이 공핍층 내부에서는요. 당연히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있으나 다이오드 해석에 있어서 그 편의성, simplification,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다가 가정을 할 겁니다. 바로 no recombination generation in the depletion layer입니다. 요거는요, 나중에 뒤에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해석할 때 이 no RG in the depletion layer 이거 가정을 넣을 거거든요. 그럴 때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풀 때 요런 거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들은요. 이상적인 다이오드, 아이디얼 다이오드 해석함에 있어서요. 군데군데 또는 영역별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배운 얘기를 가지고요. 간단한 예제 문제 하나를 좀 풀어서 아까 풀었던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실제 한번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고 나면 네, 이런 얘기로 넘어가면 이번 강의가 끝나겠네요. 자, 먼저 이그젬플 하나 풀어봅시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하나 생각합시다. 아래 그림 보면 실리콘 반인데요. 이거 N타입입니다. N타입 실리콘 영역 재료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x 이퀄 0이라고 했는데 왼쪽 엣지를 x 이퀄 0이라 하고요.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일정한 소수 캐리어 여기서는 이제 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홀이 인젝션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 홀이요 여기 뭔지 모르지만 어떤 소스에 의해서 홀이 이쪽으로 주입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입이 될 때 x 이퀄 0 엣지에서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바 타입의 이 엣지에 x 이퀄 0에서 이렇게 홀을 일정하게 주입한다라는 뜻은 실제 현상적으로 만약에 N타입 실리콘 소재 왼편에다가 빛을 쫙 주입하면요. 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EHP 때문에 홀이 여기서 발생이 된 다음에 여기에 홀이 발생이 되고 내부에는 빛이 도달을 안 하니 이 표면에만 주사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홀 농도는 낮을 거고 여기는 새로 생성되어서 많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확산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빛을 예로 든 건데요. 사실은 이쪽에 만약에 P형 반도체를 붙이고요. 여기에다가 포지티브 전압을 인가하면 그죠? P에서 N으로 홀을 와장창 주입시키는 효과가 날 겁니다. 네. 뭐 그거는 뒤에 이상적인 다이오드 해석을 할 때
또 자주 보게 될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자주 보게 될 거는 또 다룰 거니 여기 저자는 그냥 빛을 한번 주입을 해서 실제 x 이퀄 0인 여기 엣지에서 홀이 와장창 주입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게 여기 예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즉 홀이 여기서 발생되어서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 들어가고 나면 여기에 원래 두 개 있다가 하나 들어가면 그럼 두 개가 한 개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또 하나가 새로 생겨서 다시 두 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꾸준하게 여기는 홀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가정이 x가 0보다 큰 곳에서는 빛은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빛은 요 안쪽까지 흡수되는 게 실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냥 여기 x가 0보다 큰 지역에서는 빛은 흡수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요 용어가 뭐냐면 요게 x 이퀄 0인 지점에서 N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인 홀 농도가 평형 대비 얼마나 변했느냐 그 값인데요. 아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했잖아요. 즉 뭐죠? x 이퀄 0인 이 지점에서 라이트를 주입을 해서 홀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홀의 농도가요. N형 반도체 안에서 원래 홀의 농도가 N형 반도체 평형일 때 값이 있을 텐데 지금 평형이 아닌 P sub n 이 값은 B 때문에 홀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PN하고 PN 낫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걸 델타 PN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게 X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물론 빛은 지금 X 이퀄 0인 지점에만 주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요. 뭐 이렇게 X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을 텐데 특별히 X가 0인 그 순간 델타 PN of x죠. 델타 p sub n of x, of 0인 이 지점에서의 값은요. 일종의 상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steady state잖아요. 빛에 의해서 홀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 만들어진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 값을요. 저자가 델타 p sub n하고 0인 지점입니다. 요거는 평형을 나타내는 낫이 아니라 x 이퀄 0을 이렇게 원래는 괄호를 쳐서 표시하면 되는데 얘가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숫자 0으로 쓰고 얘는 상수예요. 상수. 네, 어떤 주어진 값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수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여기 왼편에는 round delta p sub n round t가 있으나 steady state니까 그냥 equal 0 쓴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뒤로 제끼고요. 그 다음 얘도 뒤로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한 가지 정의를 내립시다. 아래쪽에 있는 디퓨전 상수와 라이프타임, 디퓨전 상수 D의 단위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타우의 단위도 있습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단위를. 둘을 곱한 다음에요. 루트를 씌워보세요. 그러면 남는 단위가요. 센티미터입니다. 즉 거리의 물리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요렇게 둘을 곱해서 루트 씌운 게 단위가 거리니까요. 그 거리를 이름하여 이거 지금 소수 캐리어인 홀이죠. N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인 홀이니까요. 홀의 거리, 랭스, 길이, 랭스를 나타내는데 이 랭스는 뭐냐? 홀이 얼마나 잘 확산되어서 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홀의 diffusion length라고 정의하고요. LP로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안에 있는 이 자리에는요. LP의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이 diffusion length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따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리량인 단위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저건 분명히 거리의 개념이다. 라고 해서 L sub P로 일단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은 같다. 얘입니다. 자, 저걸 잘 기억하고 뒤로 넘어오면 네,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식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학 시간입니다. 네, 얘는 x에 대한 함수인데요. 그죠? 얘도 x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와요. 뭔가 미분해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는 형태는 엑스포넨셜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언급한 대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도 이런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고요. 엑스포넨셜의 플러스 x도 이런 식을 만족할 수 있어서 둘을 더한 것도 역시 동시에 만족될 겁니다. 그죠? 미분은 뭐 이렇게 더하기 돼 있어도 각각 미분하면 답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찾으면 위에 있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찾은 건데 지금 찾아야 될 게 딱 봐도 A, B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모릅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모르는 변수를 찾기 위해서 맨날 하는 일이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찾습니다. 즉 델타 PN을 풀어야 되는데 X에 대해서요. 이거의 경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경계가 뭐죠?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떤 경계죠, 여기서? 여기서 경계는 얘 아니면 저 깊숙한 얘입니다. 깊숙하니까 무한대고요. 얘는 0입니다. 즉 x 이꼴 0, x 이꼴 무한대 두 군데에서 경계 조건에 맞게 값을 찾으면 되는데요. 먼저 x 이꼴 0인 지점에 델타 p 서브 n은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죠? 이렇게 쓰기라고 이거 그냥 상수죠. 됐습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경계 조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경계인 저 깊숙한 곳 무한대인 지점까지 가면 요 값은 어떻게 될까인데요. N형 반도체 안에서 소수 캐리어인 홀이 평형 상태 대비 얼마만큼 더 많은 상황이죠. 근데 무한대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델타 값이 과연 유지가 될까요? 즉 여기서 생성된 홀이요. 이쪽으로 디퓨전 되어서 갈 건데요. 여기는 전자가 득실득실한 N형 반도체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10의 5승계, 10만 개가 생성된들 가다 보면 몇 개는 전자랑 만나서 없어지고 또 가다 보면 전자랑 만나서 리컴비네이션 되고 가다 보면 리컴비네이션 되고 계속 가서 무한대까지 땡땡땡 가면 과연 살아 있을까요? 남아 있는 여기서 발생이 된 홀은 결국은 다 전자와 리컴비네이션 되어서 다 없어질 겁니다. 즉 평형 상태 N형 실리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작은 양이지만 홀 가지고 있잖아요. 몇 개라도 그 값을 향해 수렴할 겁니다. 비록 x 이퀄 0에서는 홀이 막 생성되죠. 빛 때문에. 하지만 무한대인 지점 여기 이게 바운더리죠. 바운더리까지 들어오면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퀄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계 조건 두 개 구했고요. 하나, 둘 구했고 모르는 거 A, B 두 개니까 아마도 풀 수 있을 겁니다. 해봅시다. 먼저 x에 무한대 넣어보세요. 여기도 지우고 할게요. x에 무한대를 넣고 여기도 무한대를 넣으면 일단 얘는 딱 보는 순간 전체가 무한대예요. 뭘 곱해도 전체가 무한대예요. 더하기 뭔데 뭘 더한들 무한대예요. 우변 전체가 무한대예요. 됐죠? 이거. 근데 이게 무한대라고 하는데 이꼴 0을 만들어야 돼요.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저렇게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저 우변의 값을 다시 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 b가 0이 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0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 0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b에다가 b의 값은 무조건 0이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제 훨씬 문제가 간단해졌습니다. 얘는 지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이 a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있는 경계 조건을 씁시다. 여기다가 0을 잡아 넣으면 이 전체 값은 델타 p 서브 n 낫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0을 넣으면 엑스포넨셜의 0승이니까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a만 남아요. a 곱하기 1은 델타 p 서브 n 낫. 그래서 a는 뭐죠? 그냥 델타 p n 낫. 이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a를 다시 여기 원래의 자리에 대입을 해서 델타 pn을 x에 대한 함수로 다시 써주면 그죠?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a 지워야 됩니다. 이게 왜 들어갔지? 이거 지우세요. 자, 요렇게 해서 2차 미분 방정식, 즉 소수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이런 형태이구나 입니다. 자, 이것을요 x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이쪽 축을요 x라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저자가요 요거 전체를 x축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해하기 배울 t로 이렇게 치환하면 됩니다. 어쨌건 여기 축 자체가요 x 나누기 lp니까 요 x 나누기 lp가 1이다 라는 거는 이 지점은 x 이꼴 lp인 지점이고 이 지점은 x 이꼴 2 곱하기 lp인 지점입니다.
즉 diffusion length의 1배, 2배, 그럼 3이면 diffusion length의 3배 되는 지점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에서 실리콘 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N타입. 여기에 빛이 들어와서 홀이 생겨서 가고 하는데 요 한 칸의 거리를 LP 이렇게 생각한다면 x 이퀄 0인 지점에서 LP인 지점, 2LP인 지점, 3LP인 지점에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네, 델타 PN을 x에 대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y축입니다. 그래서 y축이 의미하는 것은 x 이퀄 0에서 홀이 무궁무진하게 생성됐지만 디퓨전 랭스만큼 이렇게 이동해 감에 따라서 남아있는 액세스 홀 컨센트레이션은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프로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린 것을 한번 깔끔하게 한번 보면요. 처음에 출발은 델타 PN 상수값 있죠, 상수. 이거고 그 다음 1LP만큼 들어오고 나면 이 값이요 확 줄 거예요. 이 지점이 얼마로 주냐면 없으니까 x가 1, 이 전체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델타 PN 낫에다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PN이고 요 라인은 델타 PN 낫에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요 값이 이제 원래 엑스포넨셜이 2.73 정도 되니까 2.73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곱해보면 대략 원래 값의 한 63% 정도가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이 지수 함수가 로가리드믹하게 표현이 되는 거 있잖아요. 자연 로그. 네, 그게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프 그린 것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소수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 아까 전에 정의를 내려서 일단 수학적으로 푸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물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서 뭐 LP가 될 수도 있고 LN이 어쨌건 소수 캐리어로서의 홀이 거리 L을 가진다라는 거 이게 뭘 이제 나타내고 대표하냐면 물리적인 의미가 나오면 되게 중요합니다. 에버리지입니다. 평균적인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소수 캐리어가요 확산될 수 있는 평균 거리입니다. 근데 확산해서 어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확산하냐면 다수 캐리어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바다죠, 바다. 즉 다수 캐리어의 바다 속으로 소수 캐리어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때 리컨비네이션 하지 않고 그걸 다른 말로 being annihilated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기 전까지 그렇게 많고 많은 다수 캐리어의 바다 속에서 소수 캐리어가 죽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이동해서 가느냐, 확산되어서 가느냐 그 개념이 바로 diffusion length입니다. 자, 그래서 LP, LN의 개념은 dp, tau t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이해되고 라이프타임 우리 공부할 때 이거 다수 캐리어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곳에서 소수 캐리어가 죽지 않고 즉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지에 대한 평균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도 평균의 개념이 같이 덩달아 들어간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이 경우에 diffusion length 한번 구해보세요. 홀에 diffusion length 이러면 dp 타우피인데 이거 거의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대입하면 이걸 줘야지 왜 이걸 줘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도핑의 농도를 알면 모빌리티 알 수 있죠? 이 그래프 이거 있죠? 총 토탈 불순물의 양 impurity concentration을 알면 뭐 이게 이제 홀이니까 홀 그래프를 가서 이렇게 해서 모빌리티 값을 y축에서 읽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있었죠. 이거는 전자, 얘는 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홀에 대해서 물었으니까요. N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인 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부터 모빌리티를 읽어오죠. 모빌리티를 알면 D를 어떻게 구하죠? 네, 아인슈테인 관계식 쓰면 됩니다. 즉 dP, LP는 주어진 온도 상온 300켈빈에서 일정하다. 더멀 볼티지라고 했죠. KT 오버 Q 26mV를 곱하면 이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모빌리티에다가 더멀 볼티지 곱하면 dP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오는지 10의 16승 정도의 굉장히 티피컬한 컨벤셔널한 도핑 컨센트레이션 정도에서
여기 라이프 타임도요. 굉장히 티피컬한 실리콘 결정 재료 내부에서 소스 캐리어의 평균적인 가장 일반적인 라이프 타임은 1 마이크로초 정도 되거든요. 그 값을 넣었을 때 확산되는 평균적인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꼭 계산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 얘기, 쿼자이 퍼미 에너지 레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쿼자이 퍼미 에너지 레벨은요, 사실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배웠잖아요. EF라고. 근데 앞에 쿼자이가 붙었으니까 이 쿼자이의 의미가 의사가 닥터, 아픈 사람 치료하는 사람 말고요. 가짜의 이런 뜻입니다. 뭐 좀 좋은 말로는 뭐 세미,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어쨌건 한자어로는 의사입니다. 뭐 그렇다고 의사 안 죽는 선생님을 말할 때 그 의사는 정의로운 그 의사인 거고 여기서 의사는 가짜, 진짜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거의 걸맞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쿼자이 풀미 에너지 레벨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표기 방법은 이제 N형 전자거, 홀거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요. 일단은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는 건요. 정의를 내리고 반도체 물리학자들이 공부할 때, 연구 개발할 때 이거는 평형을 전제로 개발해낸 개념입니다. 근데 쿼자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 반도체 소자 엔지니어가, 디바이스 엔지니어가 이거 뭔가 소자를 개발하고 뭔가 동작을 시켜본다는 건 평형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평형일 때 개발했던 식은 그대로 쓰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좀 약간 페르미 에너지 레벨 느낌이 나게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쿼자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인즉슨 평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평형 아닐 때랑 평형일 때 전자의 농도의 차이를 델타N이랬는데 보통은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일반적인 전자의 농도는 평형일 때 전자의 농도랑 같을 테니 이거는 0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0이 아니라는 뜻은 뭔가 외부의 에너지 공급 때문에 전자의 농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앞서 우리 예제 문제 풀어서도 알겠지만 매스 액션론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근데요, however,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we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은 거예요. preserve, 앞서 공부했던 그런 매스 액션론 쓰고 싶은 거예요. 또 9구단 6단 그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we would like to use 여전히 쓰고 싶어요. 이 관계식들 어떤 거요? 네, 9구단 6단이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 즉 미드 갭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것만 알면 손쉽게 이건 100억이고요. 이거 전자홀롱도 구하는 거 그거 그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이건 평형일 때겠죠. 이 EF가 들어왔으니까. 평형일 때 값인데 평형 아닐 때도요. 그냥 얘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이 도입을 하자는 겁니다. 쿼자이 폴 에너지 레벨을 전자에 대한 거, 홀에 대한 거로 어디 갔어요? 여기 FN, FP로 해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평형일 때 썼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평형 아닐 때도 그대로 씁시다. 대신에 EF라고 그대로 쓰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FN, FP로 각각 전자, 홀에 맞게 바꿔 씁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9구단 6단식은 그대로 잘 유지될 것이고요. 그 다음 줄은 그냥 FN에 대해서 정리한 거니까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뭐 넘기고 얘도 넘기고 뭐 얘도 넘기고 해서 얻어낸 식이니까요.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자일 폴미 에너지 레벨 문제를 풀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하나의 실리콘 샘플이 있다라고 할 때 도너를 이만큼 넣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는 10의 14승만큼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델타 N의 개념은 n-n0인데 이게 지금 10의 14승입니다. 뭐 그냥 빛이 들어와서 EHP가 생겨서 N이 평형보다 더 많이 늘어났나 봅니다. 늘어난 양이 이 정도는 되나 봅니다. 근데 뭐 이게 델타 N, 델타 P가 같은 정도로 즉 일렉트론 홀 페어가 뭐 마구마구 생겼나 봅니다. 자, 이때 P와 N을 물었어요. 일단은 실리콘 샘플이 도너가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평형 상태일 때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근데 지금 물어본 건 N을 물었죠? 네. 어떻게 구하죠? N은 델타 N에서 델타 N의 정의가 뭐예요? N에서 N 나 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N이니까 델타 N 더하기 N 나 하면 돼요.
자, 델타N이 뭐죠? 10에 14승. N낫은 뭐죠? 평형일 때 도너의 양 17승. 이 더해보세요. 14승 17승이면 1대 1000 비율이에요.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10에 17승 뭐죠? N낫이에요. 됐죠?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됐죠? 쭉 풀었더니 N낫이에요. 전자의 농도는 평형이 깨지더라도 평형 1대의 전자 농도랑 똑같아요. N형 반도체니까. 즉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전자나 홀의 양이 변화되었지만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양은 변치 않아요. 이거 뭐죠? 로레벨 인젝션이에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홀의 농도 P를 구해봅시다. P는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식대로 델타 P는 P-P 낫이잖아요. 그럼 P는 델타 P 더하기 P 낫이 될 겁니다. 델타 P는 문제에서 10에 14승이라 했고요. P 낫은 뭐죠? 이거 지금 N형 반도체거든요. N형 반도체에서 평형 상태일 때 전자의 농도가 이러면 여기다가 뭐죠? 평형 상태 전자의 농도에 평형 상태 홀의 농도를 곱하면 일정한 값 유지하죠. 이게 매스 섹션 로잖아요. 그럼 P낫 어떻게 구하죠? N낫 뒤로 제껴서 네, 여기다가 써보면 P낫은 N낫분의 Ni 제곱이 될 거고 N낫은 도너의 양에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10의 10승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10의 17승이라고 했죠. 계산하면 10의 3승입니다. 여기 10의 3승. 14승에 3승 더하나 마나 이거는 있으나 마나. 그래서 그냥 10의 14승입니다. 됐죠? 그래서 P도 구했고 N도 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위에서 구한 P와 N을 곱해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N이 계산한 게 17승이었죠. 그 다음에 P는 14승이었죠. 네. 곱하면 31승인데 이거 딱 한눈에 봐도 NI 제곱 즉 10의 20승보다 31승이니까 월등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N과 P의 곱은 더 이상 NI 제곱이 N과 P의 곱은 더 이상 NI 제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N-not, P-not은 NI 제곱이라고 배웠던 매스 섹션로는 평형일 때 성립하는 식이고 평형이 깨지면 이 매스 섹션로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쿼자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 계산해 보세요인데요. 뭐 되게 쉬워요. 이거 전자의 농도 N 아까 앞에서 10에 17승이라고 했죠? 네, 이거 17승 나오는데 9단 6단이죠. 이거 뭐 10승이니까 떼고 7 넘어가면서 EI 더하기 7 KT LN10인데 이게 60mV니까 EI 더하기 76 42 네, 42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드갭 대비 0.42 일렉트론 볼트만큼 올라가 있구나. 그 다음에 홀의 쿼자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이거 아까 전에 10에 14승이라 했죠? 네, 14승. 이게 10승이니까 떼고 4승이니까 결국은 EI에서 46, 24, 0.24 일렉트론 볼트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N형 실리콘 공부하고 있거든요. 벤 다이그램 한번 그려보세요. EC, EV이고 가운데 EI가 있는데요. 도너의 양이 아까 전에 17승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페르미 에너지를 요거는 이제 평형일 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에요. 요거 76, 42 됩니다. 근데 여기 쿼자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 계산한 거 보세요. EI 더하기 0.42예요. 엥? 이건데? 얘는 그럼 얘네? 그죠? 그 다음 홀에 대한 쿼자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EI에서 빼요. 0.24만큼. 그럼 아마 요 정도쯤에 FP가 있을 거고요. 요만큼이 0.24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쿼자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 두 개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평형이 깨졌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요. FN 그다음에 FP 둘로 약간 스플릿 나누어진 개념이고요. 이렇게 두 개의 쿼자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줌으로써 일단은 FN, FP가 동시에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평행 상태 깨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N과 FP를 안다는 거는 평형이 아닐 때 9구단 6단 여기 0.42, 0.24 이 수치만 놓고 보아서 미드갭에서 얼마나 쿼자일 펄미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느냐 요것만 알면 이거 0.4이니까 76, 42 그러면 전자의 농도는 평형 아니에요. 전자의 농도는 76, 42, 7 오케이 10에 17승이 있겠구나. 얘는 0.24인데 이거 평형 아니에요.
그래서 홀의 농도는 24니까 6, 4, 24, 10의 14승만큼 발생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그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FN과 FP가 미드갭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9구단 6단, 즉 평형에서만 성립한다는 그 식을 그대로 비평형인 상황에서도 썼죠. 써서 편하게 전자나 홀의 농도, 평형 아닐 때의 값들도 빠르게 연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도움을 준 게 바로 쿼자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서머리는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쫓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장시간 고생했습니다.